이 도구는 프리즘이라는 도구인데 저희 학토제 교구 중 제가 개발한 교구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1위거든요. 예, 이 교구는 어떤 거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교육은 변화를 꿈꾼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는 교육을 했을 때 더 좋은 변화를 항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 가서 애들 한국어 가르칠 때 지금보다는 내가 교육을 했을 때 더 나아지는 걸 항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물론 결과는 아닐 수 있어도 할 때의 의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고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좋은 변화를 꿈꾸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두 가지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변화시킬 수 없는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예.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볼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죠.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타인이에요. 타인. 예.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렇죠. 마지막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고 내가 아무리 교사라고 하더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화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자극하고 촉진하고 하는 그것까지만 내 역할이죠.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는. 하나는 미래, 또 하나는 자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도 애들한테 이거 많이 알려줬어요. 교실 앞에다 붙여놨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라. 네 자신도. 그러니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과거가 있든 인간이 변화를 하려면은 from now,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건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 얘기를 쭉 듣더라도 상담에서도 다 듣더라도 그래 다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절대 빼뜨리면 안 될 질문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데?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가 좋지 않더라도 from now, 지금부터 이거는 내가 결심하면 바꿀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인간은 변한다는 것은 저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자동차는 앞바퀴가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활동이고 행동이고 또 한쪽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지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또 자기 자신도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또 이렇게 변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변화의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표현돼야 돼요. 이렇게 겉으로. 예.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자극하는 매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크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면 생각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애들한테. 두 번째는 뭘까요? 이미지예요. 글자가 아닌 그냥 사진,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촉발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단어. 예, 아까 제가 했잖아요. 기다리다. 아까 방금 했잖아요.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런 단어를 보는 순간 생각이 막 떠오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중간에 두 번째 이미지. 이 이미지 도구가 바로 이 프리즘이라는 도구예요. 사진, 이미지를 모아놓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세팅을 해요.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앉고 가운데 이걸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고르는 거죠. 책상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도구가 지금 제가 드리는 도구거든요. 이렇게 이미지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게 63장이에요. 이거 다 꺼내면 너무 넓으니까 이 중에서 절반만 꺼내가지고 사진이 위로 올라가게 한번 가운데다가 줄 안 맞춰도 되니까 저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깔아보세요. 한번. 예. 그냥 여러 장의 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진만 위로 올라가게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자, 첫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친구를 만나는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누군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자, 여러분의 일상, 요즘에 지내는 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골라보세요. 그리고 얼굴 잡끼리. 자, 두 분 마주 보시고 자기가 고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하게 말해 주시면 돼요. 예. 자, 한번 해볼까요, 두 분? 예. 자, 예. 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 어떻게 지내? 라고 이제 한 걸 얘기했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정도는 이거 없어도 그냥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조금 수월해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사전사후 기법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는 항상 현재예요. 자, 근데 현재 있지만 우리는 교육할 때 과거에 대해서 다루죠. 과거는 뭐냐면 이미 지나갔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꿀 수 없다고. 근데 바꿀 수 없는데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건 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과거를 돌아본다거나 뭐 교훈을 얻는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하는 거는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거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이 미래를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는 아직 안 살았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밖에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계획하는 거, 결심하는 거 이런 거를 갖고 하는 거죠. 자, 학교나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이런 거를 작업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신년에는 뭘 할까요?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계획해 보는 거. 이런 거 하겠죠. 그죠? 신학기에는 뭐 할까요? 지난 학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학기를 결심해 보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자, 이런 거 할 때 사진을 이용하면 아주 잘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6학년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6학년은 초등학교 맨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그 6학년 시작하던 3월에 선생님의 의도는 뭐가 있냐면 애들이 6학년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6학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결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얘들아 올해 마지막 학년이니까 돌아가면서 여기 너부터 돌아가면서 올해 6학년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잘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주변에 없는 애들은 잘 못해요. 그럴 때 이 선생님처럼 사진에서 먼저 골라보는 거예요. 6학년 내가 올해 1년을 지금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가장 잘 나타낸 사진을 골라보게 하면 얘들이 저렇게 고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진 가지고 옆에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설명이 끝나면 그때 포스트잇에다가 옮겨 쓰는 거예요. 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고르고, 두 번째 사진을 가지고 설명하고, 세 번째 언어로 옮기고. 자,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 중에서 미래에만 사용한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애들이 지금 반팔이잖아요.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개학했을 때예요. 자, 선생님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자, 2학기 개학했으니까 뭐가 궁금할까요?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어떻게 보낼 건지 요거 생각해보는 시간 1시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다 없이 칠판에다가 1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2번 2학기 어떻게 보낼 건지 이렇게 써놓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하면은 그것도 되겠죠. 그러면 말주변에 있는 애들은 잘하죠. 하지만
짧거나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진에서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2장 골라야 되잖아요. 한 장은 뭘까요?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한 장. 또 한 장은 2학기에 어떻게 보낼래 한 장. 2장 고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진 놓고 설명하면은 훨씬 풍부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2장 고르시는데 한 장은 대학원 여러분들 시작한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 한 장, 또 한 장은 지금 공부해보니까 어떻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하면 혼란스러운 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지 사진 2장 골라보겠습니다. 어깨짝끼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소개 좀 해주시죠. 사진 가지고. 그리고 들은 사람은 꼭 박수 쳐주시고요. 요거 하실 때 이제 시간을 더 드리면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한 장을 더 고르면, 자, 이게 과거죠. 과거. 요거 현재잖아요. 또 한 장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3장을 고르라고 하고 하나는 대학원 시작한 동기, 하나는 지금 어떠신지, 또 한 장은 졸업 후에 자기 바람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3장을 고르겠죠. 그러면 그 3장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일종의 카드 뉴스가 되는 거죠. 스토리 뉴스가. 그래서 사진 없이도 물어봐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경험하셨지만 사진 가지고 설명하니까 훨씬 좀 수월하시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이미지입니다. 자, 너무 잘하셨고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